발표를 맡은 홍박구입니다. 제 주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미래라는 거로 일단 잡았고요. 어, 저는 예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 이외에는 잘 몰라서 이게 이제 그 원리를 설명드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 필요성과 더불어 설명하는 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음,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원리, 필요성, 장점 및 문제점, 한계들에 대해서 한 다음에 어, 그 이제 앞으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념은 다 여기 나와 있듯이 계약상의 이제 극부와 반대극부를 프로토콜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책에서도 당근에서도 물건 사면 돈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뭐 아파트 같은 것을 매매하면 등기 인도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네, 진짜 지금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지금 혹시 나을까요? 이 마이크가 따로 하진 않고 이어폰의 마이크인데 지금 훨씬 나아지셨나요? 네네네. 예, 그 계약상의 극부와 반대극부를 프로토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에서 또 물건을 사도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듯이 그 부동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어, 거기에 대해서 그 등기와 그다음에 인도를 매매대금과 그 동시행으로 이렇게 지급되게 돼 있는 거를 미리 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지금 현실 거래에서는 그것을 인간이 이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나 계약 해지나 이런 불이익을 입는 반면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그런 기관이 중개사라든지 국가라든지 뭐 중간에 인증기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도 계약이 이미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리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전자 계약서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그 내용 및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 그 계약 내용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 소스 코드로 작성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고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함된 블록이 생성되면서 배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 이제 당사자들 간에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음, 항상 그 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에 이겨서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국에 재산이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재판에 이기고 나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이 서로 해소돼서 거래 비용도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국 회사의 폴란드 재사 간의 계약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한국 회사들이 이제 공장이 폴란드에 많이 있습니다. 큰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벤더 회사들이 다 나가 있는데, 이제 폴란드에 법인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그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한국 기업들이죠. 근데 폴란드 지사 간에 폴란드 법인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돈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물건을 안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한국에서 그 판결을 받더라도 폴란드 법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폴란드의 변호사를 다 신원임을 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 들겠죠. 근데 이제 벤더 회사들 간의 그 비용이 뭐 아주 큰 비용이 꼭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들 간의 또 거래의 필요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좀 유용하게 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이버 레카 등 유튜버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에서 뭐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튜버들께서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영향력에 상응하는 디퍼짓을 걸어놓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몰수되는 내용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것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한글 창제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되게 그 컨셉을 잘 잡은 게 한글 창제를 막아야 한다. 글자는 위험한 것이다. 사람들을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어떤 뭐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상의 그런 것 때문에 막 자살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뭐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수익 정지 좀 정도, 구글에서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 안전 장치를 두거나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가진 뭐 A 등급, B 등급, 뭐 C 등급 이렇게 나눠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배리어를 둬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거기에 책임을 두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확보를 통해서 지금 뭐 수익 정지를 했지만 사실은 기존의 수익을 벌어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절차를 통해서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일정 그 일정 수준의 그거를 돈이나 이런 위약벌 같은 거를 이렇게 디포지트로 잡아놓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확보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하고 거래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신용장 거래 같은 거를 썼던 거죠. LC 거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국제 중재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것인가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이제 사람들이 꼭 이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자격 정지 같은 아이디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인 거래나 P2E 게임 거래에서 뭐 비슷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거래소의 아이디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하드 월렛 같은 것도 뭐 지갑을 뭐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디포짓을 예치하고 아이디 정지나 공표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장점하고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뭐, 다양한 방식의 블록체인의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율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성, 이행 보장성 등이 있는데, 이제 단적으로는 사적 계약의 위험성 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니스 상인에서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1파운드 무게의 살점을 떼어주는 계약,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법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로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강제노역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반하는 뭐 다양한 유형의 계약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자유주의 사상에서 사회국가적 원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적 자치와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책임이 감이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두게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열결권으로 통제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한계들이 이제 뭐, 뭐 장점으로는 누구나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뭐 예전에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문제에서 코드를 수정할 수 없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진행한 사례가 있고 오라클 문제 이제 블록체인 외부와 내부의 데이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그런 차이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매우 좋은 매우 명확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 거래나 뭐 집행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통제 그러니까 통제 측면에서 단점이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결론을 지었고요. 그럼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그에 대비해서 이런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를 잘 기획을 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